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의 AI 센서 연구센터를 다니고 있는 송광열 책임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센터명과 같이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같은 인지 센서에 대해서 기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윤현정 표준전문위원입니다. 저는 자율주행 진흥연구실에 근무하고 있고 저희 실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탑재될 수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V2X 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저는 이와 관련된 표준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ISO TC22 도로 차량 분야와 ISO TC204 지능형 교통 시스템 분야에서 차량 데이터 이용을 위한 인터페이스, 자율차 테스트 시나리오와 같은 작업반에서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분야는 이제 센서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이제 시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같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술들이 예전에는 이제 레벨이 낮지 않을 때는 이제 간단한 기능만 구현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선 인식하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차선 내 전방 차선만 인식하고 또는 이제 라이다, 레이더 같은 그런 센서들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방 차량만 인식하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들이 지금 자율주행 레벨이 높아짐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들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선 인식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직선만 인식을 했다면 이제 곡선도 인식하고 다양한 차로로도 인식을 해야 되는 다양한 기능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레이더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평면을 해가지고 차량의 위치만 인식을 했으면 됐다고 하면은 지금은 차량 또는 이제 보행자 같은 다양한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이 지금 새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기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제가 기고한 표준화 분야는 자율주행 차에서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인지 예측 부품에 관한 내용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센서의 성능 요구사항과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방법에 관한 표준이고, 또 다른 거는 이 센서들과 융합 장치 간의 데이터 전달을 위한 인터페이스에 관한 표준입니다. 여기에서 센서와 융합 장치 간의 인터페이스의 역할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하는 개발자가 각기 다른 차량 제조사의 인터페이스 부합하는 노력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기술 개발하는 비용을 좀 절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센서 교체 주기를 좀 용이하게 해서 센서 설정의 복잡성을 줄이고 그리고 신기술 통합을 促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표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검증된 데이터는 나중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의 필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능 시뮬레이션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에 관련된 성능 요구사항과 시험 방법에 관한 표준은 이 부품 개발 업체, 차량 제조자, 그 다음에 시스템 통합하는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이 부품 성능 비교를 할 수 있는 도구와 테스트 방법을 제공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 자율주행 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수준을 보면은 지금 자율주행 레벨을 지금 5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5단계 분류 중에서 현재 수준은 3단계 초입으로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레벨의 정의는 지금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사람이 눈을 떼고 잠시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지금 3레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레벨에서 지금 복잡한 경우는 되지 않고 일단은 고속도로에서만 잠시 손을 뗄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이제 모든 엣지 케이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모두 대응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불가능하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자율주행 사고들을 예를 들어 보면은 테슬라 사고하고 우버 사고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사고와 같은 경우는 이제 역광 상황에서 전방에 가드레일 인식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운전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버와 같은 경우는 야간 상황에 레이더, 카메라, 라이다를 모두 사용했지만 전방에 있는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오인식을 해서 그 충돌하여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보면은 아직까지 자율주행 기술이 모든 엣지 케이스에 대해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일단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비교를 해본 방식 중에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레이더나 라이다나 모두 신호를 쏘고 받는 센서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이제 보내는 그 방법, 파장을 가지고 분류를 해보면은 레이더는 장파장 형태이고요. 라이다는 이제 빛이기 때문에 단파장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파장별 이제 그 분류를 했을 때 장파장은 이제 여러 가지 매질을 뚫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이라든지 안개라든지 이런 걸 뚫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눈이나 비 그리고 안개에 대해서 강건하게 성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는 매질이 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안개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라이다가 인식을 앞에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서는 레이더가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제 라이다 같은 경우는 이와 반대로 그 객체에 대해서 외부 형상을 더 잘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차량인지 보행자인지 더 잘 구분을 할 수가 있는 성능의 이점이 있습니다. 즉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레이더나 라이다나 각각의 장단점이 확실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한쪽만 배제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융합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술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현되는 단계를 보면은 레벨 3 초입 단계입니다. 레벨 1 단계를 보면은 잠깐 발을 뗄 수 있는 단계고요. 레벨 2는 잠깐 손을 뗄 수 있는 단계, 레벨 3는 잠깐 눈을 뗄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단계별 개념은 이렇게 되고요. 단계별 구현 기능을 보면은 레벨 1에서는 전방 차선 및 전방 차량을 인식을 해서 전방 차선을 이탈하는지 아니면 전방 차량과 거리가 가까워지는지를 인식하면 됐었는데 레벨 2에서는 여기서 이제 제어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방 차선을 직선보다는 이제 곡선 형태로 더 인식을 해야 되고 전방 차량도 더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레벨 3에서는 잠깐 눈을 뗄 수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까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방 차선뿐만 아니라 좌우 측방 차선까지 인식을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전방 차량뿐만 아니라 좌우 차량까지 인식이 가능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레벨 3를 이제 인간 수준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인간과 비슷하게 이제 위치 인식이라든지 차선 인식 정도는 인간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악의 조건, 그래서 비나 눈이나 아니면 안개 상황 같은 악의 조건에서는 아직까지는 사고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직까지 인간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고속도로 상황에서만 기능을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복잡한 골목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인간 수준에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위치만 인식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더 높은 레벨의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이 객체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건지 이런 예측 단계까지 나가야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인간보다는 아직 한참 낮은 수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율주행차의 그 인지 센서 관련된 표준화는 지금 크게 IEEE의
자율차 표준화위원회와 ISO TC22SC31 데이터 통신 기술위원회 두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IEEE 자율차 표준화위원회는 이 자율주행차 제조자와 센서 개발 업체의 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라이다와 레이다의 성능 요구사항하고 시험 방법에 관한 표준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IEEE ITS 위원회에서 이 ADAS용 카메라 이미지 품질에 관한 측정과 테스트 방법, 그 다음에 성능 기준에 관한 표준이 시작이 됐고 현재까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기업체는 삼성과 현대차에서 이 P2020이라는 차량용 이미지 품질에 관한 표준을 개발하는 데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2020년도부터 시작된 IEEE 자율차 표준화위원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레이다나 라이다 표준화에는 참여하고 있는 기업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자율차 표준화 포럼 국가표준 자율차 핵심 부품 국가표준위원회에서 이 IEEE 표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ISO TC22SC31 데이터 통신에서는 워킹그룹 9이라고 센서 인터페이스 작업반을 신설을 해서 2018년도부터 ISO 23150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을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 ISO 23150 자율주행용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은 센서와 센서 융합 장치 간의 데이터 전달을 위한 표준을 관련된 그 인터페이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ISO 23150은 독일의 BMW사하고 관련 센서 기업체들이 참여해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작년도에 버전 1.0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 표준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이 센서, 라이다, 레이다, 초음파, 카메라 센서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그 센서 융합 장치로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안에 담을 그 차량이 인지한 인지 대상에 대한 속성을 정의하고, 그리고 이 인지 대상을 표현하기 위한 표준화를 위해서 어떤 좌표계라든가 축 시스템을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인지 대상의 위치 확인을 위해서 기준점이라든가 차량 좌표계 등의 유지 케이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에는 또한 그 센서 진단을 위해서 헬스 정보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마지막에 이게 레벨 4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들이 제기되었는데 요거를 담지 못해서 바로 버전 2.0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추가 요구 사항으로는 이 인지 대상을 확장하고, 그리고 이 센서와 융합 장치 간의 양방향 인터페이스를 규정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차량 센서에 관련된 표준은 그 ADAS용, 즉 보행자 검지라던가 충돌 회피와 같은 이런 ADAS용 센서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성능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방법에 관한 표준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율주행 혁신 사업에서 많은 R&D 사업이 레벨 4 자율주행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레벨 4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이용되는 센서는 저희가 이제 악천후 상황이라던가 악의적인 공격이라던가 이런 악조건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기치 않은 주행 상황들을 고려한 시나리오에서 시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능 조건들을 재정의해서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방법, 환경 조건, 시험 결과에 대한 해석 방법이 표준화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이 데이터 인터페이스 관련된 부분인데요.
앞서 얘기했던 차량 센서 데이터와 차량 주행 제어 데이터가 향후에 V2X 통신을 통해서 공유가 되면 차량이 그 인지 범위를 확장하거나 교차로와 같은 데서 자율주행 차량끼리 주행 협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표준이 개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표준화 상황을 보면은 보통은 이제 그 시험 케이스를 정하고 이 시험 케이스에 대해서 차량이 정확히 인식을 하고 제동하는지 이런 제어까지 담아서 이제 표준화가 많이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정확히 인식됐는지 아니면 또 악의 조건에 따라서 이 객체를 정확히 인식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구현되지 않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센서의 부품들까지 한번 표준화까지 끌고 나가자입니다. 센서에 나오는 데이터가 정확히 인식할 만한 데이터이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인식된 데이터가 정확히 인식을 됐는지,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이 센서가 정확히 인식을 하는지 요것까지 표준화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제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레벨 4 자율주행 시스템에 들어가는 인지 예측 부품 및 지능 제어 부품에 대해서 시험 평가 및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보통 정해진 구간을 이제 뭐 왕복으로 10번 주행하거나 아니면 5,000km에 대해서 주행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패스였었는데, 이 시험 방법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상황과 엣지 케이스들을 이제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레벨 4 자율주행 센서인 지금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에 대해서 어떻게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엣지 케이스를 구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지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제 탑재가 될 것인데,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격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착각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험 평가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술 개발 목표로 해서 시험 평가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본 과제에서 표준화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율주행 혁신 사업에서 타 과제에 이 센서에 관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라던가 4D 레이더라던가 열화상 카메라라던가 이러한 개발하는 그런 R&D에 저희가 성능 요구 사항이라던가 어떤 이 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라던가 환경 제공하는 거라던가 시험 절차 뭐 이러한 것들을 지금 주관기관을 통해 이 컨소시엄에서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또한 이거를 기존의 센서들의 표준을 더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는 일을 지금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화 진행이기 때문에 다양한 업계라든지 다양한 개발사에 대한 요구 사항을 담고 이거에 대해서 표준화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개발 업체를 좀 섭외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업체를 섭외를 하려고 했더니 이제 이 분야에서 보면은 이제 보통 제일 잘하는 회사 외에는 다른 회사가 좀 살아남기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식 정확도가 1%가 더 높은 회사만 보통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업체를 이제 모시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큰 기업을 모셔도 이 큰 기업에서는 이제 시험 평가 방법이라든지 그런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건 보통 대회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조금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뚫고 어떻게 하면 다양한 기관에 대해서 이제 평가 방법 등을 이제 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R&D 연계 표준화 과제를 진행하면
보통 그 보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들이 막 적극적으로 표준화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기 국내 기업체들은 표준화 참여가 조금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 1, 2년 사이에 중국에서는 중국 자동차 기술 연구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기업체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ISO나 IEEE 자율차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약간 그러한 표준화를 주도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약간 그런 부분에 좀 같이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기업체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조금 R&D 연계 표준화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R&D 연계 사업 하는데 이 연구개발 주기하고 표준개발 주기가 약간 갭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표준화 하는 데에는 선행표준, 병행표준, 후행표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차량과 부품에 관련된 부분은 약간 그 연구개발 단계가 약간 상용화 수준 이전 단계의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표준화를 하다 보니까 이 R&D 결과물이 마지막 판에 나올 때를 고려해서 저희가 표준 제안에서 결과물까지 챙기는 데까지 이런 점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이제 운전자가 보고 있는 상황을 똑같이 구현하는 게 목표였고요. 이제 향후에서는 이제 운전자를 넘어설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하고 이거에 대해서 시험 평가하는 방법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가시광선 영역대만 볼 수 있는 카메라가 개발되고 이것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개발됐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가시광선 영역대 이외에 어떤 그 SWIR 계열이나 아니면 다중파장 이 영역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카메라 센서를 개발하고 이것에 맞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라이다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이제 TOF 방식이라고 해서 펄스를 기반으로 해서 신호를 측정을 하고 이제 객체 위치만을 검출했다고 하면은 이 다음 과제로는 이제 FMCW 방식이라고 해서 레이더 방식을 모사해가지고 파장을 가변한 형태로 해서 악의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형태의 라이다 센서를 개발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분해능이 낮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과 그리고 작은 객체와 같은 새로운 객체를 인식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것에 대해서 시험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주요하게 진행돼야 할 표준화 분야는 데이터 공유 분야와 이 운행 설계 범위, 즉 ODD에 관한 표준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측면에서는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이 데이터 공유는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센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차량 제어, 차량 의도 데이터도 공유가 되어 차량의 그 주변 상황 인지 범위를 좀 확장하고 교차로와 같은 상황에서 자율주행 차량끼리 주행 협상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자율주행 차량에서 취득하는데 신뢰도를 좀 높이고 그리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전달하는데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에 관한 표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레벨 4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즉 부품 개발자, 시스템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차량 OEM과 같은 그리고 서비스 운영 및 관리자들이 이 운행 설계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공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언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운행 설계 범위의 속성들을 분류하고 기술할 수 있는 방식의 표준이 필요해 보입니다.